지수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방부등식의 해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룹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 특징적인 요소가 비슷하죠. 어차피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도형으로서 가지는 특징 자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2의 x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평행 이동되고 대칭 이동되고 하더라도 그래프적인 특징은 달라지지 않는데 점근선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점근선과 요 그래프, 요 곡선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여기가 0이라고 치면 0,1을 지나가게 요 높이가 1이 되죠. 그죠? 자,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가 됩니다. 2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1씩 커질 때마다 요 선분의 길이는 2씩 곱해지게 됩니다. 짠. 그래서 여러분이 점근선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승일 때. 그럼 만약에 2가 아니라 여기가 a였으면 당연히 여기가 a 배 c 곱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x값이 1 커진다는 거는 원래 있던 ax에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야? a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 값에다 계속해서 일정한 값이 곱해집니다. 우리 제일 뒤에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등비수열의 개념 알죠?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개념이다 사실은. 그래서 일정한 값이 계속해서 곱해진다. 이번에 고3 7월 모의고사 20번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그래도 좀 있었던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자, 여기가 32야. 근데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생긴 32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던 거지. 근데 0일 때가 0, 여기가 0이었어요. 0,0. 0,0. 아니다. 4,0이다. 4,0.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냐면 이와 같은 함수에 그렇다면 너가 6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fx였는데 f6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봐봐. 얘가 지금 4,0인데 6은 여기 있죠? 6까지 우리는 몇 번을 가야 되냐면 2번을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길이가 32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 16이 되고 너는 8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미체 기준으로는 사실은 미치 2분의 1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치 a짜리라면 여기 2분의 1짜리라서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1씩 갈 때마다.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8이라는 걸 구했으면 얘를 여기다가 그냥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32 빼기 8이 되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무리 연산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은 거의 다 대입을 했죠. 4,0을 지나가니까 a를 구하고 a를 구해서 다시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1씩 커질 때마다 요 점근선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계속해서 a배만큼 증가가 된다. 얘는 2니까 2배씩, 3이면 3배씩 이런 식으로. 요새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는 요거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자, 얘가 이제 지수함수의 특징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어떨까? 로그 함수는 어차피 너의 역함수 개념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점근선이 이쪽입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값이 1씩 커져갈 때 동일한 특징을 가지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랬을 때 요 길이 자체가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이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가 로그 3의 x.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 어쨌거나 그 점으로부터 점근선까지의 길이가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림 자체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쪽 파트는 사실 대입해서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하학적인 성질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특징은 이와 같고 함수의 위치 관계, 너가 대칭이동, 평이동이 된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데 자, 기본 AX가 있고 A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동이 된 거냐면 얘는 Y축 이동 Y축 대칭, 이쪽이 X축 대칭 X축 대칭 이쪽이 원점 대칭이죠. 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라면 원래는 함수의 이동의 기본은 이거예요. fx가 있을 때 f에 2a 빼기 x가 있고 f에 2b에서 fx를 뺀 게 있고 2b 빼기 f에 2a 빼기 x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진짜 기초적인 거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대다수의 이동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x는 a 대칭입니다. a 대칭. 이쪽이 y는 b 대칭이에요. 이쪽이 뭐죠? 여기서 여기로 오면 a, b 대칭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자, x축 대칭을 하고 나서 y축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냥 원점 대칭을 해도 가능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너네가 어떤 fx에 대해서 x는 f 4 빼기 x다.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어떤 이런 표현이지, 그지? 자, 이 함수는 보니까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에 대칭을 한 거야? fx를 x는 2에 대한 대칭을 한 거야. 그럼 x는 2에 대한 대칭을 시켰는데 자기 자신과 같아진 거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 어떤 함수를 니네가 대칭시킨 거랑 그 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전혀 다르다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여기가 x는 2가 있고 너를 대칭시켜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미 함수는 대칭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x는 2라서 너를 대칭을 시켰는데도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이런 상황은 전혀 다른 거지, 그지? 이거는 fx라는 함수가 대칭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fx를 임의로 대칭을 시켜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요거 표현 있고 뭐 이렇게도 나와.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럼 얘가 무슨 표현이다? 이 식을 주면 여러분은 어떤 성질을 가진다는 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얘는 이런 형태야. 왜냐면 얘를 잘 넘겨보면 이쪽이 f의 6에 빼기 f 4-x거든. 자, 이 함수는 fx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냐면 잘 보면 2b가 6이고 2a가 4예요. 그러니까 2,3에 대한 점대칭을 시킨 거라고. 즉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2,3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시킨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랑 f2a-x라는 함수를 하나의 그림에 그려내는 경우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자, 2의 x승이 있어요. 이쪽에 2의 4-x승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 전체는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냐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대칭시키면 너잖아. 너를 다시 대칭시키면 너가 되겠지. 즉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를 대칭시키면 너는 너가 되고 너는 너가 돼서 원래 것과 같겠지. 이 그림 전체의 모습을 보자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 뭐 직선을 갖다 긋고 무슨 뭐 어떤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쨌거나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건 선대칭. 점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선대칭성은 지금 점대칭은 12번 같은 그림이 점대칭이고요. 선대칭이 사실 흔치는 않은데 어디 보자. 내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34번 같은 거는 선대칭성을 가지는 그래프인 거고 그림 같은 걸 보시면 뭐 얘는 이제 알아보기가 어렵죠. 좀 어려서 뺐나 보다. 그럼 점대칭성을 가지는 상황은 어떨까? 우리가 로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로그 2의 x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슝.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당히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 마이너스 로그 2의 6-x. 자, 이런 함수로 이동을 시킨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두 함수의 교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한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6-x니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동시킨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보셨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아, 너는 이렇게 이동시키면 네가 되겠구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이동하면 되지? 일단 B는 뭐예요? B는 0이고 여기서 A는 3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3,0에 대한 대칭을 시켰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3,0을 잡아준다고. 3,0이 이런 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3,0을 기준으로 너를 점대칭을 시킨다는 거는 이 교점이 일단은 일로 점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 자체도 점대칭이 돼요. 이렇게. 그래 놓고 너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습 자체가. 그럼 이제 너에 대해서 180도 돌린 게 이게 되면서 교점이 여기랑 여기. 그러면서 독특하게도 이 두 교점 자체도 3,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점대칭 시킨 게 이쪽 그래프고 또 이 그래프를 점대칭 시킨 게 이쪽 그래프니까 이 교점을 점대칭 시킨 게 이 교점일 수밖에 없고 이 두 교점이 점대칭이라는 거는 너와 너의 교점의 중점이 바로 3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나오는 어떤 그래프에 대한 이동과 대칭성, 특히 대칭성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다음에 평행이동은 다소 쉬운 편인데 평행이동에서는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직선과의 관계가 되게 잘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아마 본 적 있을걸?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2의 x승이 있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x 빼기 1승 이렇게 생긴 두 그래프가 있어. 그래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두 교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직선 두 개 줘놓고 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든지 이렇게 잘 곧잘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랑 하나 더 할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칠게. 그랬을 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가장 먼저 눈여겨볼 거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잘 보시면 대칭이동처럼 보이지만 대칭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fx 대신에 마이너스 fx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대칭이야. 근데 잘 보면 x 대신에 x 빼기 1, 그다음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얘는 오로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냐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황이야. 그지? 자, 이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이 그래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잘 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눈에 띄냐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죠. 근데 요거 둘의 변화율 자체가 얼마냐면 1가고 2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렇다는 거는 이 직선과 만난 요 두 점 있잖아. 사실은 이 점에서 요만큼, 요만큼, 1만큼, 2만큼 평행이동돼서 우리가 이 점이 된 거라고.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여기로 평행이동이 된 상황인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는 요 곡선의 일부와 요 곡선의 일부가 완전히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너랑 너를 연결했을 때,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서로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너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실제로는 어떤 도형의 넓이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그럼 나는 이제 남은 거는 두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 같은 경우에는 1만큼, 2만큼 가니까 루트 5가 나오고 이쪽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이쪽에 이제 길이가 나오겠지. 사실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죠. 루트 5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얘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었는데 그것이 평행이동된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 점이 직접적으로 여기로 옮겨졌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뭐가 구해지냐면 이 길이 자체가 구해진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야. 이런 식으로 절대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출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그래프의 특징과 관련된 거 문제를 조금 풀고 방부동식 해결하는 거 잠시 쉬었다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저런 종류의 문제인데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죠. 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배를 한 것이 곧 평행이동의 개념이 되지. 왜냐면 2의 x승과 16 곱하기 2의 x승은 2의 x 더하기 4승인 거니까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럼 얼마씩 평행이동이 된 거냐면 정확히 마이너스 40 평행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4예요. 이렇게 그어도 4야. 어딜 갖다가 그어도 길이는 4로 일정한 상황. 근데 y는 2랑 y는 16이죠. y는 2, y는 16. 여전히 이 곡선이 이 곡선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평행사변형 만들어 주시고 높이는 14, 가로 길이가 4, 답은 56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 개형에 대한 판단은 A, B의 어떤 대소 관계 같은 것들을 보라는 건데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요소를 보는 거고 1이 아닌 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는 로그 A의 px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1이 들어갔을 때 음수라는 얘기는 1을 대입해 보시면 로그 A의 B가 0보다는 작다 이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에서 얻어지는 거는 사실은 너는 로그 AX에다가
로그 A에 B를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개형 자체는 얘를 따라갑니다. 그죠? 로그 A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A 값에 대해서 뭘 알려줘요? A가 1보다는 어때야 돼? 커, 작아? 이런 개형이면 1보다 작죠. 1보다 클 때가 증가, 1보다 작을 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A 값이 1보다 작으면서 이런 모습이다. 자, 그럼 1을 대입했어.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로그 A의 B인데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사실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0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밑을 통일하면 로그 A의 1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1보다 작으니 B는 1보다는 크다, 작다? 크다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부등호 방향이 반대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에 대해서는 x값이 큰 값이 들어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함수값이 이쪽이 더 크죠? 그렇다는 건 이쪽이 x값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는 1보다 크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는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아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는 로그 b의 ax를 물어보고 있죠? 로그 ba 더하기 로그 bx. 자, 요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너의 모양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면 로그 ax 모양은 요거였어. 로그 bx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냐면 b는 1보다 크니까.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1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얘입니다. 로그 b의 a. 근데 로그 b의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참고로 로그 a의 b는 0보다 작다는 걸 알아. 그럼 당연히 로그 b의 a도 0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면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어? a의 b와 b의 a니까 서로 역수 관계 있죠. 음수는 너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1이 이런 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에 있죠. 이렇게 푸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떤 그래프에 1에 대한 대소관계, 그 다음에 그 대소관계를 통해서 A, B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자,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함수들끼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연산이라든지 해서 잘 바꿔가지고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로그 로그 3분의 1의 x는 로그 3의 x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지수함수로는 3의 x승을 기준으로 보셔도 되죠. 기억은 될지 안 될지, 니은은 될지 안 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둘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생각보다 만들 수 있는 그래프들이 많죠. 기억번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기억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얘는 왜 못 만들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로그 3의 x와 아니지 2로그 3의 x와 로그 3의 x의 제곱 요 둘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거 이제 처음 기본 과정에서도 사실 가르치긴 하는데 그때 아마 배우셨더라도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자, 2로그 3의 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클 때가 정의가 되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로그 3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 0보다 클 때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의역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얘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이고 얘는 0보다 큰 한쪽 짜리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0보다 클 때는 똑같이 생겼어.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저 x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x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2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된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즉 이게 됐다는 건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한쪽짜리고 이쪽은 양쪽짜리죠. 그럼 얘는 한쪽짜리고 얘는 사실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짜리라는 거야. 물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좀 됐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두 개짜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x의 차수가 2라서 그래요.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니은번은 어떨까? 상황이 아주 유사하지만 너는 x의 차수가 3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곱은 어차피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니까.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3의 x승은 3의 x승을 적당히 평행이동을 하면 되죠.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되지? 우리가 3의 x승에서 4 곱하기 3의 x승으로 가고 싶어. 자, 기본적으로 모든 지수함수, 그러니까 요 밑이 같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실수배가 된 것이 평행이동의 개념이었는데 그게 왜 평행이동의 개념이냐면 4라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3의 로그 3의 4승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를 이렇게 바꿔주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4. 즉 요만큼이 평행이동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로그 3의 4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귿번은 참이에요. 리을번 루트를 취한 거 2분의 1승이 앞으로 나오면 계속 앞에 없어지고 1만큼만 평행이동하면 되죠. 리을번도 만들 수 있다. 미음번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고 로그 3분의 1은 이제 실수만큼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래서 미음번도 만들 수가 있다. 즉 만들 수 없는 거는 기억번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조금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2의 x승 플러스 a, gx는 로그 2의 bx 마이너스 x. 근데 곡선 fx와 x축의 교점 밑줄 x절편이 gx의 점근선 밑줄 위. 마찬가지로 곡선 gx와 밑줄 y축의 교점 y절편 밑줄 fx의 점근선 위에 있을 때 2의 a승 b의 2의 b승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어. 너는 2의 x승 플러스 a gx는 로그 2의 b 빼기 x. 자, 기본적으로 fx의 너의 x절편과 gx의 점근선이 이렇게 같고요. 거꾸로 너의 점근선과 너의 y절편이 같아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럼 너네가 여기서 x절편을 구해서 너의 점근선이랑 같아요.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 너의 y절편을 구해서 너의 점근선이랑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너의 점근선에 해당하는 x좌표가 너의 x절편과 같으니 이 x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고 거꾸로 너의 점근선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y절편인 거니까 x가 0일 때의 값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즉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gx의 점근선은 누구예요?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항상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괄호 부분이 0이 될 때예요. 즉 x는 b가 됩니다. b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그러면 2의 b승 플러스 a가 나오는데 x절편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야. 는 0이 된다고. 요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요거. 너의 점근선은 누구냐면 이 부분이 점근선이죠.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된 부분 즉 요 a가 y 값인데 그럼 이게 너의 함수 값인 여기가 x가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y가 0, y가 a 그러면 a는 로그 2의 b 빼기 0 이렇게 된다고.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지 그지? 그러니까 끝났죠. 여기서 2의 a승은 b가 나오고 저기서는 2의 b승은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짠. 자, 문제에서는 2의 a승, 2의 b승을 두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b랑 마이너스 a를 두 근으로 갖는 거죠. 두 근의 합은 b 마이너스 a, 즉 개수는 a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b.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짠.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과계수 관계는 쉬운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자, 5, 6, 7, 8번 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지수함수에 대하여 너의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이 a래. 근데 b라는 점이 4,0이고 우리가 OA와 AB가 밑줄 수직이 되고 싶대요. 수직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곱을 구해보자. 얘는 근데 연산만 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AX 이렇게 생겼고 Y는 루트 3이고 여기 0,1이죠? B가 4,0 근데 OA와 AB가 수직이 되고 싶대. 그럼 OA가 있고 여기 A인가? 여기 O가 되겠지? 자, O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어서 이렇게 너가 4,0 우리가 수직일 수 있는 방식은 이쪽이 직각일 수도 이쪽이 이제 직각이 돼야 되죠. 이 부분 A에서 교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럼 너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너가 y는 루트 3일 때니까 요거를 저걸로 표현할 수 있나? t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t 이렇게 그럼 a의 t승은 루트 3 물론 로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t는 로그 a의 루트 3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로그가 연산하기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너분의 너 t분의 a의 t승 요거랑 곱하기 요거 너의 기울기 그럼 너는 4 빼기 t 분의 요거죠? 0 빼기 루트 3 0 빼기 잠깐만 요게 이제 루트 3이지? 0 빼기 루트 3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되겠네요. 넘어가 보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t 값이 보시다시피 1은 1이 되나? 1도 되네요. t는 1 또는 3이네. 그러면 a의 1승이 루트 3 또는 a의 3승이 루트 3 이렇게. 첫 번째는 a가 3의 2분의 1승인 거고 두 번째는 a가 3의 6분의 1승이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의 얼마나? 6분의 4 나오니까 3분의 2승 나오나요? 답은 3의 3분의 2승이 된다. 됐죠? 자,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점이 일단 계산이 되고 너랑 는 같다 해서 x값이 나오지 그지? 근데 AB 대 BC가
BC 대 CD네. 어차피 A값, B값, C값이 다 나옵니다. A, B, C가 다 나오면 금방 D를 구할 수 있어요. D를 구하면 선분 길이 나온다. 로그 길이 잘 연립하시면 됩니다. 좌표가 다 구해져요. ABC. ABC가 구해지면 D가 구해지겠죠. A, B는 함수값이 0일 때니까 는 0 해서 교점 구하시고, C는 둘의 교점이니까 서로 는 같다 해서 구하시고. A가 얼마 나오죠? 로그 2x의 x절편은 1이지 1. 로그 2의 1이 0이니까. 자, B의 x절편은 요게 이제 0이 나오는 건데, 얘가 0이 나온다는 거는 너가 넘어가면 로그 2x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x는 2의 2분의 1승이자 루트 2라고 쓸 수 있지. 여기가 루트 2. 자, C 같은 경우에는 너랑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같은 거니까 넘어가서 계산해보면 로그 2의 x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x는 2가 되겠죠. 자, 등비수열이래. 비율이 같대요. 그죠? 등비수열인 거죠. 그러면 근데 보니까 요렇게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냐면 너 빼기 너랑 너 빼기 너는 1대 루트 2의 관계에 있어. 그럼 너는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2 빼기 1이면 요 길이는 너의 2배가 돼야 되니까 2루트 2 빼기 2라서 여기는 2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 숫자들 자체가 등비수열이기도 해요. 이렇게. 루트 29페이지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선분의 길이는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되지. 로그 2x-1 에다 대입하면 2루트 2 빼기 1. 2루트 2는 2의 2분의 3승인가? 2분의 3 빼기 1인가?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6번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7번까지 하고 8번은 안 할게요. 8번 조금 어려운데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요게 정사각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사각형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각각 AX, BX, C의 X승, 그리고 X는 2, X는 4지, 그지? 이렇게 정사각형 부분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되죠. 자, 이만큼이 지금 2입니다. 2. 너가 4. 그리고 너의 좌표 차이도 2가 되겠다. 그럼 먼저 fx는 ax승, gx가 bx승, hx가 c의 x승인데 서로 같은 거 먼저 확인해 볼까? 얘네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지, 그지? 즉 b의 4승이랑 c의 제곱이 같아요. 이렇게. 밑에도 확인해 볼게요. a의 4승이랑 b의 제곱이 같아요.
요 관계식을 일단 얻을 수 있죠. 얘네끼리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이거 한 거야.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요 함수값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를 해줘야 돼. 즉 b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2를 더한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c제곱이랑 같아야 되는데 사실 c제곱이 누구냐면 b의 4승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넘겨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b제곱은 2가 되겠죠? 다 했죠.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하다. A 4승 B제곱 C 모두 다 2입니다. 2. 답은 6이 된다. 8번은 넘어가고 우리 9번, 10번도 조금 어려운데 하나만 더 하고 9번을 하겠습니다. 9번을 합시다. 9번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중간에 y는 x 동그라미 쳐주세요. y는 x. 전에 수업 시간에 아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y는 x의 이용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역함수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얘는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y는 x를 이용하는 거죠? 역함수랑 느낌이 좀 비슷한 상황인 건데. 자, y는 x는 역함수가, 니네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y는 x를 이용해서 푼단 말이야. 뭐 fx 그려놓고 y는 x 그리고 거기다 대칭시키고, 그지? 근데 이 단원 문제를 풀 때도 y는 x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보게.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 a를 대입하고 이 좌표 계속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찾고 또 대입하고 찾고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단 말이야. 얘는 뭐의 개념이냐면 합성함수 개념이야. 합성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 함수긴 한데 로그 함수 말고 조금 쉬운 지수 함수를 가지고 얘를 한번 선생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너네가 뭘 하고 싶냐면 이걸 fx라고 불렀는데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0을 구하고 싶어. 예컨대. 이거를 그냥 갖다 대입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봐봐. 0에서 일단 처음에 대입을 해서 f0을 구하는 방식은 0에서 따라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럼 얘가 0,1이거든? 자, 지금 현재 요게 f0이야. 이 부분이 f0. 이거를 근데 내가 다시 어디다 대입하고 싶냐면 fx에다 대입을 하고 싶어. fx에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f0이 무슨 자리에 와야 되냐면 요 x좌표 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f0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냐면 y좌표 자리에 와 있죠. y좌표에 있는 것을 x좌표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는 y는 x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아.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얘는 xy 좌표가 같은데 어떤 값으로 갔냐면 1로 갔다고. 그러니까 얘는 1,1이 된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요 x 좌표가 1인 점을 찾은 거야.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2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누구냐면 f라는 거 안에다가 f0을 대입한 값인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떻게 오면 돼? 또 이렇게 온다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2,2가 된다고. 또 올라간다고. 얘는 뭐가 돼? 2,4가 되겠지.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y는 x에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값을 다시 계속해서 대입을 해야 되잖아. 어떤 값을 함수에 대입을 하려면 그 녀석이 x 좌표 자리에 와야 되는데
함수 값은 원래 y좌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y좌표가 x좌표로 변환되는 과정을 y는 x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확히 이 그림이죠. 지금 9번 보시면. 그러니까 9번 딱 보는 순간 요거 조금 이 합성함수 y는 x 개념 있는 사람은 아, 이건 합성함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자, 보시면 어쨌거나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쭉쭉쭉 갖다가 그었죠. 근데 처음에 a를 대입해서 구한 함수값이 있고 맞나? 뭐부터 시작한 거지? B1이죠? 아, A에다가 한 점 A1에서 그어서 만나고 거기가 B1 또 A2, B2, A3 이런 식으로. 근데 A1, 2, 3, 4의 X좌표를 각각 A, B, C, D라고 한다면 N분의 1 B 빼기 C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A를 요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지. 그럼 A에 맞나? 거꾸로인가? 아, 거꾸로다. D부터 와야 되는구나. D를 여기다 대입한 거 로그 D, 아니 N에 D 요게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요게 C가 되는 거죠. 다시 로그 N의 C가 B고 로그 N의 B가 A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기본적으로. 왜냐면 마치 A1부터 대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맨 끝에 D부터 대입한 거야.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D가 여기 있죠. D를 대입했고 원래 밑에서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와서 처음에 D라는 값을 대입하면 이 함수값과 같은 X좌표를 찾는다고. 여기 있지. 얘는 Y좌표잖아. 이 Y좌표와 같은 X좌표를 찾아.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만난 여기가 C면 여기가 C란 말이야. 그러니까 D를 대입해서 C가 나온 거예요. D를 대입해서 C가 나온다고. 다시 C를 대입하면 요 점이 다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B인데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B라는 거야. 즉 C를 대입해서 B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는 이제 증가하니까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여기 대입하면 여기로 가서 그러니까 꼭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지나가지 그래프 자체가. 얘는 합성하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간다고. 그게 이제 요 상황인데 그럼 갖다가 대입하면 거의 끝났죠. 자, D는 N의 C승, C는 N의 B승, B는 N의 A승.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n분의 1 B 빼기 C라고 되어 있는데 n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n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n의 C 빼기 B승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입니다. 자, n의 C승은 D고 n의 B승은 C죠. 즉 문제에서는 C분의 D를 구해달라.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다음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기니디 합답형이랑 방부등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방정식, 지수방부등식이 있고 지수방부등식이 있고 로그 방부등식이 있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은 여러분이 뭐 할 게 딱히 없습니다. 뭐 밑을 통일하고 지수끼리 같고 로그도 밑끼리 통일하고 진수끼리 같고 이런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쪽에서 이제 치환형이 아주 출제가 잘 되고 둘 다 치환형이 잘 출제가 되는데 치환형의 경우 어떤 뭐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는 경우에 이 범위가 0보다 이제 커지죠, 그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근의 분리의 상황인 것이고 실근의 존재성이라든지 실근의 개수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4의 x승 더하기 k 빼기 2의 x승 그리고 슉슉 옆 더하기 k dk 빼기 1는 0. 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이런 게 있다고 치고 너가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이제 곧잘 나오는데 어차피 치환할 거는 뻔해요. 2의 x승을 치환을 하겠죠. 그죠? 2의 x승을 치환을 하는데 원래 기존에는 x라는 실근이 존재하는 것이고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이 실근이 존재하긴 해야 되는데 0보다 큰 실근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식을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로 이 부분도 이제 이항시켜서 얘랑 요 교점으로 근데 그리기가 편안한가요? 그리기가 아마 조금 불편할 텐데 자, 방부등식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방부등식을 그대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약간 변형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부등식과 동일한 해를 갖는 다른 종류의 방부등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동치 변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동치 변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으면 뭐 괜찮아. 만약에 이게 제한이 없어. 이런 제한이 없었어. 사실 2의 x가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면 뭐 로그 2의 x였고 여기가 로그 2의 x의 제곱이야. 예를 들면 자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제한 범위가 있었어 없었어? 로그 2의 x는 제한 범위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로그 2의 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를 치역으로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치환을 해도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다음에 취할 행동은 뭐야? 제한이 없으면 바로 뭘 썼겠어 여기서? 판별식을 썼겠죠. 2차식의 어떤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는 이쪽에서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한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그렇게 풀리고 나머지 8, 9개는 그렇게 풀면 틀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왜 판별식을 쓰면 안 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K라는 미지수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가 모호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서 실근이 있다. 요게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조건을 만족하나요? 0보다 큰 실근이 있어? 그렇지는 않잖아. 0보다 큰 실근이 없잖아. 실근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판별식을 쓸 수는 있어. 0보다 커나 같기는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음의 실근이 하나, 양의 실근이 하나, 0 하나, 양수 하나, 양의 중근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 풀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치 변형을 할 건데 자, K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부분을 이항을 시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너를 이항을 시켜주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t제곱 빼기 2t 플러스 아니지 빼기 1는 마이너스 k에 괄호 열고 t 빼기 2. 자,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k 값의 변화에 따른 너와 너의 교점을 관찰을 할 건데 이렇게 k라는 요소를 우변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좌변에 남아있는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용이하죠, 이제는. 아까는 대칭축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좌변을 다 그릴 수가 있지. 요 범위에서. 그럼 어떻게 생겼어?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대칭축이 1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 실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2보다 약간 크죠? 한 3, 2랑 3 사이 어딘가 있습니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데. 아, 사실은 알아. 얘가 지금 1일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얘가 2면 이거 얼마라 그랬지? 기억하나? 여기가 2면 루트 2예요. 너의 제곱이 너야. 기본적으로 2차식에서는.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 1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실근을 찾는 게 뭐보다 훨씬 편해? 이거 근해 공식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를 찾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 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k란 말이야. 자, 여기를 지나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k라는 건 기울기가 너를 기준으로 뱅뱅 돌아. 어때? 자, 기울기가 작아도 실근이 있고 커도 실근이 있고 무조건 실근이 존재하네. 즉 너의 답은 뭐냐면 k는 뭐든 실수예요. 이렇게 나온다. 끝이야. 여기서 만약에 요 점이, 이 정점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에 들어가 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 마3을 지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요거 접할 때, 이쪽 접할 때, 그다음 뭐 요거 지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지. 그래서 이 동치 변형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양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은 공수 1에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방부등식 해결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제한 범위가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거를 잘 접근을 못하는 편이라서 치환을 해도 여전히 잘 못한다. 근데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제 요 치환형을 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쪽에서 치환을 했을 때는 로그 AX가 T가 되고 여기서 T는 모든 실수죠. 자, 해볼게. 요렇게 뭐 또 이거 할까? A에 EX승 더하기 P A의 X승 더하기 Q는 0. 자, 요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PQ가 이제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서의 실근을 알파, 베타가 실근이라고 할게요. 즉 X 입장에서 알파, 베타가 실근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치환형으로 바꿔서 A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P, T 플러스 Q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T에 대한 근과계수의 관계로 2차식의 관계로 보고 싶어서 너를 바꿨어요. 그럼 A의 X승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실근이 돼야 되냐면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실근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A의 X승이 T인 거야. 그럼 이것의 두 실근을 T1 결승에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결승에서 젠지한테 졌습니다. 너무 속상하고요. 승패로 졌어요. 승패. 나 진짜 3경기 이길 때까지만 해도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페이커 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게 그래서 뭔 소리야? 왜 더해버렸어? 이렇게 두 개가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T1 더하기 T2는 마이너스 P인데 사실은 얘는 A의 알파 더하기 A의 베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T1 곱하기 T2 같은 경우가 이제 Q가 나오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치환을 한 t에 대한 2차식 기준에서는 t1 곱하기 t2에 대한 이야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로그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반대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지금 t1, t2의 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이 됐죠. 로그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t1, t2의 합이 알파 베타의 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AX의 제곱 로그 AX 자 이렇게 역시 로그 AX를 T라고 치환을 한 거고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사실은 로그 A에 알파 더하기 로그 A에 베타라는 거지. 즉 로그 A 입장에서는 알파 베타의 곱인데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어딨죠?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요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자, 요 근거계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요 근계수랑 치환형만 잘 해결하셔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로그 방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무조건 진수 조건입니다. 맞아요. 이 진수 조건 자체가 로그 방부등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특히나 부등식에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로그 2의 로그 3분의 1의 로그 5의 x. 자, 너가 뭐 1보다 크다 이런 걸 뭐 구해라 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 할까?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이냐면 로그 자체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진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라고. 로그의 개수만큼 진수 조건의 개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써놓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속에 있는 진수 0보다 크고 두 번째 진수 0보다 크고 세 번째 진수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부등식 푸는 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네 개를 다 연립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 2의 0승이죠. 1이고 그럼 다시 3분의 1의 1승이고 다시 5의 3분의 1승이야. 그럼 x는 5의 3분의 1승을 써주면 돼. 근데 부동호 방향이 1보다 크다 작다 크다잖아. 이게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해. 왜냐면 얘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1보다 작은 게 한 개지. 그러니까 부동호가 한 번 바뀌어.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한 개, 두 개니까 부동호 방향이 두 번이 바뀌어서 그대로라는 거야. 그럼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자, 2의 0승 1이죠?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이죠? 5의 3분의 1승 여기다 쓰고 이제 이렇게. 자, 밑에다 또 해볼까요? x 0보다 크고 요거는 x는 1보다 크고 요거는 3분의 1의 0승 1이죠? 5의 1승 1보다 작은 거 한 개 있죠? 0보다 작다. 끝. 문제 보겠습니다. 아닌가? 연습 하나 해볼까? 연습 하나 해봅시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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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자, 뭐 이런 걸 한다 치자. 로그 3분의 1, 로그 4분의 1, 로그 5의 2 할까? 2의 x. 괄호가 하나? 둘. 너가 뭐 1보다 마일보다 작다.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먼저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진수 조건 제외하고 그냥 요거 푸는 것만 경계를 제외하고 요 부동호 방향을 마지막에 결정을 짓고 그냥 경계만 찾는 거야. 경계는 어떻게 찾는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구하면 3이죠. 다시 4분의 1의 3승 64분의 1이죠. 다시 2의 64분의 1승 이렇게 된다. 요거 써놓고 x는 너보다는 크다 작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다 바뀐다? 밑이 1보다 작은 개수만 센다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게 2개예요. 한 개당 부동호가 한 번씩 바뀐다고. 2번 바뀌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한 땀 한 땀 막 장인정씨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호로록 푸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봐라. 넘어간다. 슉슉슉. 문제 봅시다. 자, 기니디 합답형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 근데 그래서 제일 안 어려운 거 두 문제를 갖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빼겠습니다. 몇 번을 빼시냐면, 과제에서도 조금 뺄게요. 뭘 빼냐면, 30번 어렵고요. 30번 제외. 30번 빼고 35번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40번은 계산하면 되고 괜찮을 거 나머지는 괜찮아요. 30번이 어렵거든. 30번 하나 안 빼겠습니다. 13번 풀겠습니다. 13번 풀어줄게요. 자,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우리가 y는 x를 갖다 긋고 점을 잡아서 a, b라고 하겠대. 자, 기억번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fa는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제 0,0을 지나가고 얘는 1,1을 지나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2x 빼기 1, 이게 y는 x. y는 x가 등장해서 또 합성함수, 역함수인가 해서 봤는데 사실은 얘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y는 x와의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자, 기억번 0, a, 1, 2면 fa랑 a를 비교하는 거죠? 둘 중에 이쪽이 더 작은가? 자, a를 정해주시면 a가 이렇게 지나가면 x는 a, 그럼 요 밑에 게 fa고 위에 게 y는 a죠. 여기가 fa, 여기가 a. 요 0, 1 사이에서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x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도 얘보다는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지. 여길 벗어나면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이렇게 니은번 b-a와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을 비교해봐라. 니은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거랑 이렇게 이쪽 기니디 문제는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임의로 두 점을 아무 데서나 잡아서 하는 건데 0AB죠. 0AB. 지금 잘 보시면 사실은 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B-FA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FB가 2의 B승 마이너스 1, FA가 2의 A승 마이너스 1인데 서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은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B 빼기 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B 빼기 A로 나눠주면 물론 부등식은 어지간하면 섣불리 나누지 말라고 했었는데 걔는 어디까지나 부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지만 B 빼기 A는 0보다는 크다는 확신이 있어요. B가 A보다 크니까. 즉 너가 1보다 큰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이 그래프 위에서 두 점을 잡아서 A, B를 잡아서 이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1보다 큰지를 보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A, FA와 B, FB의 기울기 표현이지. 기울기가 1보다 큰가?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여기서 잡고 B를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기울기 자체는 1보다는 클 수 있겠지, 그지? 근데 A를 만약에 이런 데서 잡고 B를 너의 바로 옆에서 잡으면 이 기울기 자체가 꼭 1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A, B의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선지 같은 게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기니디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니? A, B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A, B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1보다 크고 어떤 값을 대입하면 1보다는 작게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었을 때 틀리기 좋은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도 변형해 봅시다.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디귿번. 여기도 지금 변형한 거죠. 이렇게 디귿번 변형해 보세요. 참고로 디귿번도 어떤 기울기 형태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 곱하기 2의 A 빼기 1승,
하나가 a 곱하기 2의 b승, 2의 b승 빼기 1.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기울기 표현을 바꾸려면 분모는 x좌표 형태, 분자가 y좌표 형태, 함수값 형태가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의 a승 빼기 1로 읽는 게 아니라 fa로 읽어야 된다고. 얘는 fb로 읽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을 ab로 나눠주시면 돼요. 양변을 ab로 나누면 좌변은 a분의 fa가 되고 우변은 b분의 fb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냐고 묻는 거지. 자, a분의 fa와 b분의 fb는 뭐야? 기울기긴 한데 뭐랑 연결한 기울기예요? a, fa와 누구? 누굴 연결한 기울기죠? 그렇죠. 원점을 연결한 겁니다. 평균 변화,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b-a분의 fb-fa의 형태인데 그 중에 한 점이 0이 되면 이 부분은 안 보일 때가 있다고. a분의 fa는 원점과 연결한 기울기예요. 누구를? a, fa. 얘는 b, fb랑 원점을 연결한 기울기. 자, 그러면 봐봐. 원점은 여기 있거든.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b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기울기를 연결했을 때 어때요? a보다는 b 값이 기울기가 더 크지, 그지? 그러면 과연 오른쪽으로 b 값이 a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기울기가 더 큰지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b 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항상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넘어간다. 14번은 안 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15번은 조금 쉬운데 방정식 4분의 1의 절대값 x승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봐라. 일단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4분의 1을 미칠 2로 바꿀 수 있죠? 2에 마이너스 2 절대값 x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넘겨서 계산을 합시다.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빼기 2 절대값 x 빼기 3은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경우 두 가지 나눠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빠르죠? 절대값 x가 있고 x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x제곱을 뭘로 볼 수 있어?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절대값 x가 그냥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x는 뿔마 3인 거지? 이거 보통 너네가 저렇게 절대값 섞인 거 나오면 x 0보다 클 때, x 0보다 작을 때 따로따로 나눠서 두 번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중에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골라가지고 답을 내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절대값 x를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절대값 x는 3 나오지? 굳이 치환할 것까지 없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볼까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밑이 서로 같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밑이 서로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두 그래프에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잘 관찰을 하시면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방정식과는 좀 달라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그래프 모두 다 어떤 모습이 나오지?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냐면 그죠? y축에 대한 대칭인 모습이 나와요. 왜냐면 절대값 x라는 거를 애초에
정의역으로 갖게 되면 f 절대값 x로 가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대칭시켜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제 약간 데칼코마니라고 부르죠. 접었다가 펼치는 모습.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겼고, 로그 3의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끼리 서로 만나겠다는 거야.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어디서 만날지는 몰라도 y축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만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니?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 됩니다. 이렇게 0,1 플러스 k를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6이야. 그러니까 너랑 같으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3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즉 3을 넣었을 때 님이 같아야 되지. 3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k는 밑에 3 들어가면 1이 되겠죠. k는 8분의 7이 되는구나.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17번은 미체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죠. 로그의 형태이고, 얘는 조금 독특한 방정식 형태인데 사실 수능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내신에는 간간히 드물게 학교들에서 내는 학교도 있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어려워 보이지만 양변에다가 그냥 로그를 취해 주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시면 얘는 로그의 x의 로그 x승이지, 4 더하기 3 로그 x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로그 x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로그 x의 제곱인 거지. 보시다시피 로그 x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니까 t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굳이 t로 이제 치환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t제곱 빼기 3t 빼기 4 인수분해하면 4랑 마이너스 1. 그래서 너가 이렇게 4랑 마이너스 1. 10의 4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8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 여기는 뭘 밑줄 치시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 부분을 밑줄 쳐주세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밑줄 치고 x라고 써줍니다.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너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 입장에서는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될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t 입장에서는 어떤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일까? 어차피 2의 x승을 치환하겠죠. 2xt라고. 선생님 아까 들었던 예시보다 상황 자체는 더 심플합니다.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불편한 거고. 예를 들면 19번이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죠? 자, x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t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어떤 실근이에요?
x가 양수라는 건 x가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2의 x승은 당연히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0보다 크면 2의 x승은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실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되면 t는 서로 다른 두 1보다 큰 실근이구나. t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럼 t는 2a가 나오고 6-a가 나오는데 일단은 서로 달라야 되고 둘 다 1보다는 크고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2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6보다는 아니지 5보다는 작죠. 둘이 서로 같을 때가 얼마예요? a가 2지. 즉 a가 2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 x의 a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감안을 안 하면 답이 1, 2, 3, 4까지라서 4개인데 얘를 감안하면 3개인 거지. 답이 3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 문제 선지에 4개가 없죠. 선지를 굉장히 잘못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넘어갑니다. 19번 해볼까요? 우리 19번이랑 19, 20 조금만 해야지. 22 23번 하지 말자. 3개만 하자. 19, 20, 22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다음 시간은 이거보다 쉽습니다. (19번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고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그리고 k에 대한 부분을 잘 분리를 해서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x승 커 나갔다 2k 2x승 빼기 3k 빼기 40. 자,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요거를 우변은 사실 이대로 그리기는 조금 근데 뭐 그려도 상관은 없죠. 근데 40을 좀 넘길게요. 40을 좀 넘기고 이 x승이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하고 t는 0보다 크다는 거 명시해 주시고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t제곱 더하기 40이 되겠지? 우변 같은 경우에는 2k로 묶어주시면 t 빼기 2분의 3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t제곱 더하기 40을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분의 3,0을 지나가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2분의 3을 찍고 이 직선이 더 아래로 지나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적당히 작은 건 괜찮지만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곤란하죠.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거나 빙빙빙빙 돌아가다 보면 딱 접할 때 같아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접할 때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참고로 기울기는 2K예요. 2K. 자, 얘가 지금 4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2분의 3분의 40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80인데 마이너스 3분의 80보다는 이것의 기울기인 2K가
커야 되니 크거나 같아야 되니? 같아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같아도 괜찮죠. 등호 빠져 있으니까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도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등호가 빠져 있어도 심지어 괜찮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접할 때보다도 역시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요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요거 판별식는 0이다 해서 K값을 구하셔도 괜찮고요. 판별식을 쓰기가 싫으면 이참수 요 버리고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판별식을 가지고 써보면 나오긴 나오겠죠. 여기서 그냥 판별식 바로 넘겨서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160 그 다음에 너가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3K 이거 마이너스 40이다 40 마이너스 슉슉 3K 마이너스 3K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는 0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저걸 넘긴 다음에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 는 0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K는 그러면 8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지. 근데 이쪽 접할 때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당연히 8이 되겠죠. 아이고 미안 8이 되겠죠. 2K 입장에서는 16이었겠지. 2로 약분해서 8이고 마이너스 40 3분의 4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0은 13점 얼마니까 그럼 마이너스 13부터 플러스 8까지 서로 빼면 21개 양변 일식 동호 들어가니까 22개가 나옵니다. 짠. 요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왜? 자 20번 어림도 없죠? 그래프 주고 자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도록 하는 걸 구해달래. 마지막에 단 괄호 밑줄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 밑줄 칠게요. 그러면 지금 로그 값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죠?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fx, gx 중에서는 오른쪽이 더 커야 돼요. 즉 여러분이 그래프에서는 fx보다 gx가 큰 부분을 찾으면 돼. 근데 단순하게 그 부분만 찾는 게 아니라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fx, gx가 모두 다 0보다 크면서 동시에 gx가 fx보다 큰 동네를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베타부터 감마까지일 것 같은데 그지? 베타 감마 사이가 gx가 fx보다 크면서 fx, gx가 모두 다 0보다는 크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fx, gx 중에 음수인 게 사실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22번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에다가 직선 같은 거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그려서 풀어내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데 자 보시면 4의 x승의 그래프이고 얘는 로그 4의 x의 그래프죠.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 직선을 사이로 그려주세요. 어차피 4의 x승과 로그 4의 x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는 x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너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마지막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밑줄 OAB, OCD의 넓이의 B. OAB가 누구냐면 얘가 OAB고요. OAB OCD가 누구냐면 얘가 OCD예요. OCD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그리고 이쪽이 mx 플러스 1입니다.
우리 mx 플러스 1. 문제에서는 요 기울기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B와 그러니까 OAB와 OCD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OAB 같은 경우에는 OCD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얘 그래프 자체가 yX에다 대칭을 시키면 사실은 이 삼각형도 대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누구냐면 너를 yX에다 대칭시킨 모습일 거야. 그지? 너를 대칭시키면 C가 되고 A를 대칭시키면 요 점으로 오게 됩니다. 1,0으로 왔겠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와 다시 ODC의 넓이 비율 자체가 1대 8이라는 얘기는 보시다시피 CD라는 높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CD가 공통이니까 당연히 무엇의 비가 되냐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즉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8이 되면서 넓이 비가 1대 8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 전체라서 그래요. 1대 8인 거야. 1대 8이 아니라. 그럼 이제 끝났지. 요 좌표가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요 점에 여기가 8인 거죠. 근데 여기가 8이면 4의 x승이니까 8 8은 4의 몇 승이냐면 2분의 3승입니다. 2분의 3승. 그래서 2분의 3,8이 되겠죠. 쟤는 OA는 0,1이 됩니다. x분의 y니까 2분의 3분의 7이니까 3분의 14 나오죠. 답은 3분의 14가 된다.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숙제 질문 마저 마무리 안 된 거